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블룸버그의 에밀리 청과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로 스트레러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시장 침체의 요인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겪고 있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변동성이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락한다는 표현을 안 쓰고 변동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상승하리라고 믿고 있는 거죠. 첫째, 전체 암호화 생태계를 살펴보면 규제의 불확성, 그 중에서도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에 있는 토큰, 코인을 둘러싼 규제의 불확실성, 이것이 증권인지 아닌지가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XRP 소송과 같은 문제이죠. 둘째, 최대 20배의 레버러지로 거래할 수 있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죠. 조금 뒤에 바이낸스에 대한 기사들을 말씀드릴 텐데 보통 롱, 숏, 상승과 하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20배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20배를 더 벌 수도 있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겠죠.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담보 토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분산형 금융, 디파이 거래소와 함께 20배의 활용도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변동성,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최근에 빌 밀러와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그의 포트폴리오의 큰 부분을 암호화폐에 할당하면서 현재 기관들이 하락한 이 시점이 훌륭한 진입점이다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장이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최고의 진입점이라고 말하면서 2021년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을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었다. 매년 400%씩 소유한 코인들이 오른다는 것은 즐겁기도 하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를 만큼 떨어지는 것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의 40%의 할인된 가격으로 빌 밀러와 같은 존경받는 투자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규제 당국에 의해 수용되고 있고 상원, 하원 의원 그리고 공공의 투자자들과 공기업들에 의해 지금 수용되고 있는 것은 좋은 진입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해리포터와 코인을 좋아하는 샌티아고 샌토스는 오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묻지 말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여러 구루들, 인플루언서들의 생각보다는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하락하는 주식과 크립토커런시, 코인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주식을 팔까? 살까? 관망할까? 하락에 베팅할까? 상승에 베팅할까? 아니면 그들도 그냥 휴가를 갔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나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순서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록 크립토커런시, 코인 가격은 하락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그 위에 존재하는 코인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제 시작해서 아직 발전 단계도 안 된 상황으로 우리는 너무 일찍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다. 화폐 시스템은 이번 주기에 마무리되어야 하고 새로운 시스템,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 코인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뿐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이하로 하락을 하면서 이더리움 고래들은 고래봇 모니터링 봇 웨일 스타트에 따르면 상위 1000개의 비거래소 이더리움 지갑을 조사했습니다. 이더리움을 제외한 제일 많은 2위, 3위, 4위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USDC, USDT, BUSD,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외에는 매틱이 1위, 헥스코인, 링크, 벳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 4위를 차지한 이더리움 고래는 메이커와 링크를 구입을 했고
141위 이더리움 고래는 매틱과 링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5위의 이더리움은 스시 스왑을 구입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규제 소식에 앞서서 선물 거래 정보 플랫폼 코인글래스에서 청산 뉴스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4만 달러 이하로 거래되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청산을 당했고 21만 3천 명이 넘는 거래자들 총 11억 4천만 달러 넘는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청산 순위 5위를 보면 1, 2위 비트코인, 이더리움, 3, 4, 5위 솔라나, 폴카닷, 테라로 나타났습니다. 1, 2위는 2억 5천만 달러 어치가 되고 그리고 3, 4, 5위 솔라나, 폴카닷, 테라는 1, 2위의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엄청난 금액이 이번 하루 동안에 청산이 되었죠. 청산된 그 10개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솔라나, 루나, XRP, 판탐, 폴카닷, 니얼, 도지, 갈라, 오텀 이렇게 10개가 청산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바이낸스와 관련이 있나 보면은 청산 금액이 있습니다. 74밀리언인 현재 이것의 60%는 상승, 롱에 걸었다가 청산을 당했고 이것의 40%는 하락, 숏에 베팅을 걸었다 청산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로 보면은 이 거래소의 절반이 바이낸스에서 일어난다. 투기가 바이낸스에서 시작된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미국 SEC나 규제 당국도 이 바이낸스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낸스 외에도 OKEX, 바이빗, FTX, 후오베이 등등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바이낸스 임원들이 규정 준수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 전 바이낸스 직원들에 의해서 제기됐습니다. 바이낸스가 이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지 않은 KYC 보안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수백 건의 문서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의 전 고위 직원, 고문 및 사업 파트너들과의 수십 건의 인터뷰를 근거로 바이낸스가 주요 온라인 거래소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회피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자, 7월에 바이낸스 CEO 자평자오는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규제기관과의 인허가를 승인 얻기 위해서 바이낸스를 분산적인 조직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조직으로 아일랜드에 본사를 옮겼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가 된 것인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를 따르면은 자체 규정 준수를 어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기타 5개국에서 자금 세탁 위험이 판단되는 고객을 계속적으로 불법 모집한 것으로 나타나고 로이터 통신의 자세한 질문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바이낸스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의 정보가 놀랍게도 구식이며 몇몇 장소에서는 완전히 부정확한 정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CEO 자평자오는 트윗에서 퍼드다.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이고 기자들은 바이낸스에서 해고된 사람들과 비방하려고 했던 파트너들의 이야기를 왜 기사화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금 세탁 방지법 그리고 투명하고 환영받는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전직 직원들 비방하려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항상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분석 업체 FTI 테크놀로지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계 금융기관에서 의사결정권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51%가 향후 12개월, 1년 안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높은 우선순위로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44%는 최고
우선순위라고 답했으며 단지 5%만이 적당한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응답자의 88%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FTI 테크놀로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담당 전무이사 프레스턴 피셔는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낮은 비용, 더 빠른 거래, 트랜잭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액세스, 접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밸리 벤처 캐피탈의 울라프 한네만은 비즈니스 인사이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의 더 넓은 미래를 볼 때 시장에 더 많은 주류 자금이 유입될 거로는 예상을 한다. 10년 전에 이 크립토커런시가 시작된 이래로 디지털 자산 공간의 특징이었던 변동성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승한 후 하락하거나 계속 상승하다가 폭락하는 이런 변동성, 점점 더 많은 기성 자본이 유입이 되고 기존 시장과는 다른 시장 역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전이자 기회이지만 높은 레버러지 포지션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면서 암호화폐 공간이 성숙해진 후에 궁극적인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질 것이고 본질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러닝머신, 사물 인터넷 등 다른 메가 트렌드 기술의 촉매제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 게임 승자는 프로토콜 한 가지, 두 가지가 나올지 아니면 업종별로 다양한 블록체인이 많은 승자로 나올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넘어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 분야에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다수 발견했다고 말하면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프로토콜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견해가 긍정적인 이유는 아직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궁극적인 모멘텀이 남아있고 많은 자본이 투입된 상태이라고 하며 이더리움 외에는 테조스, 카르다노, 솔라나, 폴카닷, 아발란체, 니얼 프로토콜 같은 프로젝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